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뭐 영상도 재미로 볼 수 있는 영상 많은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공부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는 공부가 생활이야. 그죠? 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피투니아예요. 암거인. 예, 얘가 피투니아인데, 자, 표정을 좀 보세요. 어떤 아이 같으신가요? 아이들 딱 이 표정을 보면서 목이 좀 빳빳하죠. 무슨 뜻인가요? 잘난 척 한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이렇게 잘났을까? 뭐 때문에 잘난 척을 할까?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목이 공부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시작한다는데? 그럼 이때부터 다 달라져.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잘난 척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저 공부를 왜 이제 시작할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공부 좋아? 그러면 다들 싫대요. 이거부터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부가 뭔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부터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않나. 그리고 공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제가 7살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입에서 바빠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가 달고 살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동시를 쓰거든요, 아이들. 근데 걔는 맨날 힘들다만 써. 뭐 해서 힘들다, 뭐 해서 힘들다, 뭐 해서 힘들다.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아이는 아닌데 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체력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도 못 읽고요. 엄마랑 많은 시간도 드릴 수도 없어. 뭐가 행복할까? 그죠? 진짜 행복하시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얘가 얼굴을 이렇게 빳빳이 들고 다니는지 잘난 척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특징이 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흑백과 컬러가 교차돼요. 다시 흑백과 컬러가 한 장면 한 장면 번갈아 가면서 교차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만함을 방지하기 위한 게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건을 좀 점층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피투니아를 공부를 시작하는데 얘가 피투니아예요. 순박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순박한 게 조금 모자라서 2%가 부족한가 봐. 그래서 맹추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애들도 맹추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딱 어떤 애인지 알아요. 어떤 애인지. 맹추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죠?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네모난 걸 발견합니다. 그 네모난 게 뭘까요, 여러분? 네모난 거. 책이에요, 책.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집에 있는 게 책이고 늘 보는 게 책이잖아. 그죠?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 생각났다. 뭐냐면요. 자, 얘가 농장에 있잖아요. 주인집 아들 빌이요. 학교 갈 때마다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게 책이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형광펜 칠해놨잖아요. 농장 주인 펄킨 씨가 아들 빌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 책은 아주 소중한 거야. 책을 지니고 있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다고요? 책을 지니고 있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근데 우리는 지니고만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면 어떻게 해? 가까이. 그죠? 펼쳐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얘가 여기서 오해한 게 있어요. 책을 지니고 있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어떤 걸 오해했는지 뒤에 가시면 알거든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번뜩 떠오르다 보니까 얘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였을까요? 이게 주변의 동물들이 자기한테 맹추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무시했던 거잖아. 좀 모자란 아이라고.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자기도 똑똑해진다고 생각한 거야. 지혜로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계속 끼고 있어요. 이렇게 잠잘 때도 헤엄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애들이 잘난 척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원래 여기서 단어는 계속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유사어 있죠. 유효 이런 걸 여기서 좀 알려주시면 좋거든요. 자,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졌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목이 쭉 올라갔을까요? 자기가 책을 지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착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박장대소한. 동물들이요. 얘를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긴 피투니아를 보다 보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지네끼리 얘기해요. 야, 피투니아 뭐 달라진 것 같지 않냐? 그래, 맞아. 그런데 다음날 이거 보세요.
피투니아가 이제 잘난 척, 자기가 지혜로워진 걸 뽐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암소하고요, 수탉이 서로 얘기하는데 이거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암소가 수탉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있잖아, 너 여기 벼슬 있잖아. 왜 빨간색이야? 그랬더니 수탉이 하는 말이, 잠깐, 나 피가 빨개서 빨간색 아닌가? 했더니 암소가, 야, 나도 피가 빨갛거든? 근데 나는 몸이 하얗잖아. 근데 듣다 보니까 얘가 지나가다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몰라. 수탉과 암탉을 구별하라고. 그리고 누가 대장 닭인지 좀 구별하려고 주인집 아저씨가 플라스틱을 붙여놓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플라스틱. 말이 되나요? 근데 얘는 믿어버려요. 왜냐, 똑똑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세상에 수탉이 회를 못 쳐. 왜요? 플라스틱 떨어질까 봐. 재밌죠? 자, 이번에 암탉 이다 아줌마한테 큰일이 벌어졌어요. 애들 데리고 산책을 갔다 왔거든요. 병아리들 데리고. 그런데 다 돌아왔는지 세봐야 되는데 자기 숫자를 우리처럼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몇 마리가 왔는지 좀 똑똑한 피투니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얘 보세요. 얘 계산법이 어떠냐면, 자, 어디 보자. 모이통 앞에 3마리, 물통 앞에 3마리, 아줌마 발 앞에 3마리니까 6마리네. 암탉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 9마리라고 주인이 그랬거든. 그런데 3 곱하기 3은 6이래. 맞아요? 그래, 애들이 이때부터 막 웃어요. 왜 웃을까요? 3 곱하기 3? 9잖아, 그죠? 근데 이걸 더 해버린 거야. 아줌마가 시름이 겨워. 왜? 그러면 9마리가 많아, 6마리가 많아? 6마리가 훨씬 많대요. 세상에 9마리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6마리를 어떻게 키우냐? 아줌마 난리. 이때부터 걱정이 산더미예요. 재밌죠? 자, 이번엔 노이즈라는 사냥개가 있는데 먹이를 찾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었다가 못 나와. 이럴 경우 있지 않나요? 그죠? 들어가긴 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얘가 나타나서 좋은 방법이 있지. 그러더니 옆에다 맞불 작전해. 물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세요. 끝을 넣은 거. 해결은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예. 이건 더 웃겨요. 마에스트로가 치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해. 저도 치통 알아봤지만 그런 거 있죠. 이빨을 다 뽑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 진통제가 오래 못 가는 거. 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해결사인 피투니아한테 갔습니다. 나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어디 보자. 해봐. 아이고, 이빨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봐봐, 나 봐라. 이빨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없으면 치통 자체가 없어. 내가 이빨 몽땅 뽑아줄게. 그래요. 두말 않고 도망갑니다. 다시는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해결했잖아. 아프다 소리를 안 하잖아. 그죠? 아기 고양이 코튼이요. 그런 거 있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어. 야옹야옹 난리가 났어. 못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똑똑한 피투니가 해결해 주죠. 자, 누구 위에 두고 올라가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맨 밑에 있는 애가 너무 무거워 그랬어. 그러다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무너졌거든요. 보세요. 너 내려왔네.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놀래 떨어진 거예요. 읽어주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면 내려왔다. 어떻게 내려온 걸까? 그럼 얘가 잡아 내려온 걸까요? 똑똑한 애들은 알아요. 이 놀라운 장면 때문에 놀라서 떨어진 거라는 거. 어쨌든 내려왔죠. 얘 보세요. 원래 그림책에서는 사람이나 주인공, 인물들의 머리를 잘 안 잘라요. 만약 잘랐다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얘 보세요. 아까 교만해졌을 때도 그냥 머리가 붙어 있었잖아. 그림책에. 근데 왜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된 거야. 와, 나는 진짜 해결사다. 난 정말 똑똑하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그런데 자, 폭죽 폭발 사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얘의 허점이 보였어요. 자, 뭐냐? 자, 보세요. 폭죽. 얘네가 상자를 하나 얻어온 거예요. 자, 주순 거죠, 뭐. 자, 근데 폭죽이라고 써 있어. 근데 사실은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걸 좀 읽을 수 있어야 마음껏 열어보지. 혹시 위험한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하, 똑똑한 피투니아한테 물어봐야겠다. 피투니아에 뭐라고 써 있냐? 했더니, 어디 보자. 사탕이라고 적혀 있어.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말고 그래요. 자, 모두 달려들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상상 그대로겠죠? 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폭파. 자, 얘네들도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애들하고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 코튼 있잖아요. 목발 짚은 거. 그리고 애들이 이거 볼 때마다 뭐라 하냐면 한우 냄새 날 거라고 그러고, 특히 삼겹살 냄새 강렬하죠. 난리가 나요, 삼겹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치킨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무도 성한 애들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요, 피투니아가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얘라고 무사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얘도? 무사할 수 없었죠.
자, 보세요. 꽁지가 다 타고요.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까 제가 처음 장면 보여드릴 때 그랬죠? 주인집 아저씨가 책을 지니고 있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진단다 그랬죠? 근데 얘가 착각한 거라 그랬어. 사실 이거 착각에 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한편으로 말하면. 근데 어떤 착각을 했느냐? 지니고만 다니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착각. 이 착각을 깬 게 바로 뭐였냐면 폭파 사건. 자, 보세요. 처음으로 책이 펼쳐졌어. 그전에 어떻게 했죠? 끼고만 다닌 거예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책을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우리 집엔 책이 많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다 사줬다. 종류별로 다 사줬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 책을 읽고 다 소화하겠지. 읽었다면 읽은 거로도 그냥 똑똑하게 잘 알겠지. 많이 책을 통해서 얻었겠지라고 한마디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얘가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세상에 글씨가 써있네. 제가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전에는 책을 펼쳐본 적이 없었지. 피투니아는 그 책이 자기가 전혀 읽을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글자를 몰랐던 거죠. 뭔가 써있는데 그것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알았다. 지혜는 날개 밑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거야. 다시 지혜는 날개 밑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거야. 지혜는 머리와 마음속에 넣어야 해. 지혜로워지려면 있는 법부터 배워야 해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니고 있고 꽂혀 있고 책 봐라 책 읽고 있고 그거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착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머리로 마음으로.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책마다 장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머리만 똑똑해지고 가슴만 따뜻해지면 안 돼. 둘 다가 다 완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지혜로워진다는 거. 행동이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ABCD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거 건너뛰어도 되잖아. 글자 다 알잖아. 그쵸? 그런데 글자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독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단계인데 우리는 늘 글자만 깨우치면 얘가 책을 읽어도 다 알겠거니 문제를 풀어도 다 알겠거니 근데 문제를 못 풀면 공부방 선생님한테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거기서부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 착각을 얘기한 거라 했죠.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지혜로워지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은 아이들한테 소개해 줬어요. 특히 외부 특강 나갈 때요.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 학교 이런 데 가면 전교생이 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전교생이 다 와서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럼 연령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특히 선생님들도 다 계시거든요. 교장 선생님 뭐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맞아야 되잖아요. 뭐 사실은 책이 연령이 사실 좀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 책은. 근데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애들은 이 책을 100% 소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소한 착각이 뭔지, 그죠? 그리고 구구단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리고 폭죽의 용도가 뭔지는 알아야 웃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이 책을 수업하고 많이 들려주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뭐 얘가 하는 엉뚱한 짓 이런 거로도 웃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수업했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전 연령이, 어른들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가져갔던 이유가 메시지가 있겠죠? 책을 통해 우리도 지혜로워지자 라는 그런 메시지.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를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워지는 방법. 근데 착각하시는 게 또 뭐냐면 지식하고 지혜를 같이 봐요. 머릿속에 많이 뭔가 정보가 담겨 있다. 지식이 공부 잘하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지혜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알면 지혜롭다 이퀄 아니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오죽하면 찾아보고 캡처까지 하고 아이들한테까지 설명해 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지식하고 지혜랑 어떻게 다른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생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 그죠? 많은 정보도 알아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요즘 세상에 뭐 갖춰야 될 요소긴 하지만 최종은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모색하시고 그 시작을 이 책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